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저번 화요일 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굉장히 매도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봤을 때, 펼쳐놓고 봤을 때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있어서 전두환 대통령이시야말로 큰 획을 그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사회 또 현 인류 문명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왜? 단지 지금 현재 펼쳐질 역사만 보고 지금까지 문으로 전해온 역사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울루에 의해서 어떤 이치로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우리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됐고 그 일어난 시기가 왜 무엇 때문에 그런 뜻으로 갖고 이루어져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만년 역사 속에서 반만년 문자 속에서 나온 그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본다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은 재직 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88 올림픽 개최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86 아시안 게임을 해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거 뭐 올림픽 개최하게 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보세요. 88 올림픽이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걸 보세요. 보시면 다 알다시피 소련이 붕괴되고 동부 유럽에 있는 공산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공산권 자체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부러 중국을 키웠죠. 누가? 미국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자, 아와 피와 공산주의 자유주의 그 자체가 애매모호해졌지만은 사실 중국을 키워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조금 살만한 깽판을 칩니다. 깽판을 치는데 얘네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주변 나라의 힘, 특히 미국의 힘으로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깔아뭉개고 자기들이 세계 어떤 제1등 G1의 국가로 되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 자기네는 5천년 역사가 있다. 너희들 역사보다 길다. 인류 문명의 역사를 이룩한 것은 바로 우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세뇌가 됐죠. 자기네들이 한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인류 역사의 문명을 이룩한 그 해당자 또는 그 주역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 그것을 몰라요.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좌고우면하면서 옆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근데 이것이 단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끌어지는가? 그게 아닙니다. 자, 이 일은 우리 현실에 있는 항상 신기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신계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이치에 입각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치를 알게 되면 귀신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되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각 대통령이 하는 일이 다 거기에 어떤 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대통령직을 행해 왔는가 그 자체를 보면 됩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대통령에는 다 그 임무, 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 임무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깽판치는, 대한민국을 완전 해체해버리는 뭐 그런 대통령도 있고, 대한민국을 진짜 부강하게 세계 속에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면 어떤 분이 대한민국에 이득이었고 어떤 분이 대한민국에 해를 줬는가. 근데 그것을 또 이제 인간계에서 보면 득실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또 신명계로 보게 되면 득실이 관계가 어느 게 좋은 건지 어느 게 나쁜 건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이 대한민국은 2조의 연장선입니다. 그것은 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나라의 돈은 그 나라를 세웠던, 그 나라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초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조 때 인물만 있어요. 그건 뭡니까? 2조의 어떤 정신 상태, 생각이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어떤 동도 전부 다 2조 때 인물이 들어간 일이 많아요. 물론 요 옛날 요 서울이 한양이니까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은 그걸 잘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얽매이고 있느냐, 그걸 얽매이는 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2조 때 그 적폐, 인간을 그 사람들에게 원과 한을 맺게 해가지고 평생 동안, 한평생 또는 계속 대를 이어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518년 동안 몇 대를, 한 몇 대가 되겠죠? 한 60대? 60대 정도 되겠다. 그대로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아온 그 세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원한과 원통한 그 한은, 그것을 풀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돼도 그 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통한 그 한을 풀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2조 때 맺힌 원한을 풀기 위한, 해원시키기 위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발전의 동력을, 심장에 동력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힘차게 돌릴 수 있게 만드신 분은, 자, 박정희 그 밑바탕, 초석을 다졌죠. 그 초석 위에서, 그 밑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준 것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자,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고 하면서 자유주의, 미국을 택한 이 대한민국이 번창한 걸 보고 소련의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그 동구권에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된 거죠. 무너진 그 여파로 소련도 무너지고, 거기에 동독과 서독이 다시 합쳐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거침없이 그렇게 쇄도해 왔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해체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개념 자체가 해체되는 거죠. 자, 정신세계도 마저 니캉네캉이라는 얘기예요. 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70년대 이런 노래가 많이 유행했죠. 뭐한 놈 니만 잘났냐, 뭐한 놈 나도 잘났다, 젠젠젠 젠틀맨이다, 뭐 이런 노래도 전에 한번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런 노래도 이 사람이 심성 속에 만에 유행했던 노래는 모든 사람들 심성 속에 다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깃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공이 되고 망하고 하면서 중국이 번영하면서 중국이 목을 지켜 세우고
난처하다가 이제 철퇴를 맞았죠. 왜 중국을 그렇게 키웠습니까? 소련을 단지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늘의 이치 때문에, 이치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핍박을 받고 헤매고 있는 것은 이제 볼장 다 봤다. 이미 대한민국 컸고 이미 세상 사람들 다 알려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남조선에서 해야 할 일들만 제대로 부각시키고 알려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을 키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중국은 해체가 됩니다. 동성에 오가는 길에 망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지금 그때 맞춰서 지금 어떤 게 돌고 있죠? 자, 코로나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코로나가 너무 약했다. 이제 더 센 것을 원한다. 센 것을 뿌리겠다란 말을 지금 은근하게 내비쳤습니다. 그 말은 곧 그 일을 실행하겠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빌 게이츠가 몇 살이죠? 66살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도 마음이 좀 바쁠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 애들도 딥스애들도 이 세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물론 역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지만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자, 제가 늘상 얘기하죠. 증산 선생 하신 말, 내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 내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증산 선생의 천지공사, 천지를 뜯어 고치는 공사를 하셨습니다. 세상은 돌아가는 울로, 세상은 돌아가는 길을 그렇게 짜 놓으신 거죠. 근데 그 짜 놓은 그 원리대로, 원칙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뭐냐, 60갑차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죠. 자, 60갑차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고조선 4대 왕인 제국 때부터 갑자로 그 연도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조선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을 이 60갑자로 추산을 해가지고 딱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0갑자면 하늘과 땅 기운, 천간지지가 엄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60이 나오는데 60갑자를 보게 되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자, 가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자축인문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것을 보면 거기에 닿았던 기운을 갖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운에 맞게 세상이 돌아간다는 그 자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옛 선인들이 굉장히 거의 도인급들, 아니 진인급들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돌아올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 거예요? 이제 5.18로 이제 매도할 대상이 없어진 거죠. 자, 막 뭐 하다가 대상이 없어지면 허탈해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해원시대가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해원시대가 끝마쳤다는 얘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좌익들의 조상력을 보면 2조 때 거의 다 노비나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네들이 한이 바로 그 자손 때 붙어가지고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제이나 네 마음대로 해? 뭐 이런 것도 맨 앞에 이제 그 김윤재 대통령 할 때 이런 말도 나온 것이죠. 그냥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시대의 어떤 역사 정신, 그 시대의 정신을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짝을 공부하면 굉장히 사람이 민감해집니다. 그래, 민감해지면 어떤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세상 흐름을 통하는 읽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할 때 이제 차원이 다른 세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차원에 맞는 몸을 바꿔야 돼요. 근데 몸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지금 증산 선생을 모시는 여러 종교단체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모르죠. 내가 그쪽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카페에 나오는 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굉장히 그네들은 증산 선생을 모시는 그런 단체들은 84년도에 개벽이 온다. 88년도가 마지막 올림픽이다. 이따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따고 아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마다 그 매듭이 짓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네들은 증산 선생을 따르는 어떤 이제 집단이면 종교 집단이면 집단이라 할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태울줄 합니다. 그런데 태울주 기운을 제대로 쓴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태울주의 기운이 몸속에 이르는 것을 보고, 이것은 바로 역사 정신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기운이 도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역사 정신을, 역사의 어떤 진정한 사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지 않고 그냥 생각 속에 이럴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필시 몸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태울주하다 몸 상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태울주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제가 그랬죠. 태울주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내려받기가 힘들어요. 마음 자세가 우선 바로 해야 되고, 마음 자세가 우선 바로 되려면은 바른 역사 정신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에 빠져가지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코 해야 할 것이라고 거기서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면 거기서 헤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운도 못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 때, 그리고 열리고 그것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 중에 공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 않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한 공부가 뭡니까? 자, 여기서 한번 참 중국의 말은 공부는 중국어 꿍푸예요. 꿍푸. 또 꿍푸인데 꿍푸는 뭘 얘기하느냐? 그냥 몸을 가지고 하는 게 꿍푸냐? 아니죠. 무용의 공부하고 유용의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육체를 단단히 하는 것은 유형의 공부죠. 그렇죠? 그냥 책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무용의 공부예요. 유형과 무용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되어 있지 않고 머리로만 공부하면 나중에 내장이 다 상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몸을 푸는 운동이라면 운동해야 할까 이런 것을 알고 풀어야 됩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운동할 때 하던 기초 운동은 아침마다 한 20-30분씩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을 제가 이제 산에서 떨어지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한 운동이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격한 운동. 근데 동작이 굉장히 간단해요. 우선 태극 기공부터 시작해가지고, 태극 기공부터 18치까지 있는데, 그건 다 모르고 일식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일식만 간에 그 나쁜 탁기 빼는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또 많이 걷고 또 산길을 또 1시간씩 일주일에 요새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맨발로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추워가지고 이제 맨발로 못 걷게 되지만 맨발로 걷지 못하니까 이제 산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걷고 하니까 그리고 항상 이제 저희 집 앞에는 샌드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백에서 몇 번 치면은 몸이 아주 가뿐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하면서 몸의 기혈을 자꾸만 돌리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이것을 봐야지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모든 거 다 떨쳐버리더라도 몸을 만들어야 돼요. 자, 어디 가서 기도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됩니까? 안 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알아야지, 제대로 알아야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선지 후 각이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열린다. 깨달음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진다는 말입니다. 깨닫고 봐야지 이 세상이 뭐냐? 하나 마야 세계예요. 허상이에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훈련하기 훈련장이지 여기서 얽매일 곳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갖고 있을 때 공부 진전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몸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줘야 돼. 그러니까 현실 내에 일어난 정치권에 벌어지는 일들, 거기에 눈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눈 돌 필요도 없고, 제 3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지금 그네들이 하는 걸 보고, 지금은 어느 때구나.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구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안건이죠. 자,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먹고 사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거고, 또 다른 편으로 내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러나 어떤 정치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자, 진실한 마음 가지고 전해주면 되는데 그 마음을 안 하냐? 사람들은 말에 속아요. 그래서 특히 좌익 빨갱이들은 말장난을 잘합니다. 그 말이 말 속에서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돌아다 보면 거짓말이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은 어떤 진실한 것을 찾기 위해서 진실은 이미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산수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볼 때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혼자 자기가 어떤 골수가 돼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과 사람과 어울리면서 뭔가를 통해야지. 그러면 통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살다 보면은 어떤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말은 어떤 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판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을 믿어버리고 하는데 또 어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건 믿지 않고 부정해버려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자신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면서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판별이 됩니다. 판별이 되면 나중에 이것은 왜 이렇게 했고 저것은 이렇게 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그것은 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거였구나. 그래서 분별을 떠나게 돼요. 자, 맨 처음 어떻게 되죠? 맨 처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분별을 떠나게 돼요. 그것이 도의자리예요. 깨달음이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현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잘 보세요. 이것은 지금 이 말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자,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그걸 보는 습성을 들이세요. 근본을 들어가는, 그래, 문자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 근본을 들어가는 그런 습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어떤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이건 이거 좋아. 그냥 좋아서 그냥 내가 거기서 몰두해 공부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던가. 를 알게 됐죠. 그 바탕에는 증산사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증산사상을 만나기 전에는, 유불선 기독교를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증산사상을 한 13년 공부하고 나서 본 그 유불선 기독교는 그 참맛이 그대로 묻어나더라고요. 여기선 이렇게 말한구나. 그래서, 증산사상, 불치 형체라. 어떤 전체적인 틀을, 불교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말했다. 선지조화라. 도교는 어떤 조화로움을 이룩하는 거고, 조화로움, 인간 속에 사는 게 모든 조화로움 속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유지범절이다. 유교는 어떤 범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떤 그 절도가 있어야 돼. 그 절도를 말하는 게 유지범절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우리가 도교는 동양의 선교죠. 기독교는 서양의 선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불선 기독교를 보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 불치 형체라, 선지 조화라, 유지 범절이라. 자, 이것은 증산 선생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눈을 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제 세상은 너무너무 급하게 돌아갈 겁니다. 자, 빌 게이츠가 천연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연두를 뿌리겠다까지 약간의 의미를 던져줬습니다. 천연두 다음에 급살이 온다고 그랬죠. 자, 오늘 그러니까 요 내용 가지고 제가 한 요 얘기하고 그다음에 역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터닝 포인트 조금 나가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십시오. 전두환 대통령 서거에 고개를 조아리고 애도하며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하죠. 민주화 운동. 자, 지금 민주화 운동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공산화죠. 자, 그 좌빨들이 말했던 민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이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그네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말은 틀리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서 말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자, 5.18로 여러 해 동안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생으로 사시다가 이제 영면에 드셨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하고 써게 됐습니다.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만약에 5.18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세밀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대조하면서 이야기하신 분이 누굽니까? 지만원 박사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걸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 연구를 하시고 계속 몇십 년 동안 핍박을 받아오셨지만은 그분 덕택에 5.18이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자, 만약 5.18이 그 당시 진압이 안 되었더라면, 자, 전두환 장군이 어떤 주의 아래서 그것이 진압이 안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북한 치하에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북한 치하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그 월맹과 월남과의 전쟁에서 누가 있어요? 월맹이었죠. 자, 그래서 월남에 있던 빨갱이 짓 하던, 그러니까 월맹에 돈을 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처분됐죠. 그래가지고 그 통일한 월맹이 남북 월남을 통일하면서 베트남으로 되면서 베트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종북 빨갱이 그 짓을 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베트남의 어떤 어떤 사례처럼 다 죽었겠죠. 자, 보세요.
실로 5.18이 그 당시 진압이 안 되었더라면 북괴의 치하 속에 들어갔을 것이고 아마도 지금 5.18을 한몫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좌익 빨갱이는 벌써 북한 정치 수용소나 불기계에 되어 구청을 떠돌아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만약 이 대한민국이 그 5.18이 제가 맨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원이 문을 여는 그래서 이조시대 때 철천시 원을 맺고 죽은 그 자손들이 한을 푸는 원을 푸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준 거죠. 그것이 5.18. 5.18의 의의가 되고 5.18이 대단한 거죠. 5.18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번영하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가 아니고 2조 때 원을 풀기 위해서 나온 해원하기 위한 무대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고 그 장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코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될 나라가 아닙니다. 자, 다른 나라에는 다 개국 공신, 그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인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누구 있어요? 2조 때 인물들만 있어요, 돈에. 돈은 뭡니까? 돈이라는 것은 그 경제 나라를 돌리게 하는 혈액과 같은 겁니다. 그 혈액 속에 2조의 인물이 있다. 인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귀신들이 거기에 응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영상을, 그 어떤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신이 제 몸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냥 우연히 하는 것 같지만 우연히 하는 게 아니고 다 신기와 지금 천지에 가득 찬 것이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마음을 어떤 대상을 보내에 따라 가지고 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전쟁사를 읽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상훈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사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죽고 그 원한이 그 몸속에 마음속에 파고들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사를 읽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읽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신을 불러드립니다. 자, 마음은 신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그 신을 불러들여 어떤 대상을 보는 것 따라 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잘 읽고 봐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은 해원하기 위한 어떤 무대니까 자, 해원 무대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5.18의 의미가 큰 대한민국에 진짜 큰 획을 짓는 사건인 것이죠. 5.18 광주 분통이 전두환 장군 지휘 아래 진압하고 해원판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좌익 박영인이 머슴들이 발전이 돌리고 다시 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자, 한마디로 여기서 머슴이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이들이 머슴이에요. 자, 우리 머슴살이, 머슴은 남의 우리 이제 고조선 역사에서 보죠. 이 투쟁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떤 투쟁을 막기 위해 가지고 싸움을 막기 위해서 서로 그 대상이 결혼해 가지고 장남을 이제 여자 쪽으로 보내 가지고 이제 장가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서 머슴살이 하면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은 다시 본가로 이제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투쟁을 막기 위해서 이제 혼인 제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쟁 관계를 어떤 이제 우호적인 관계로 만들어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머슴은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그 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을,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고 빼고 없고 힘이 없으면 그냥 개판치지 뭘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 원하는 그 아주 뿌리 있게 되죠. 그 원한을 위해서 판을 좀 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 초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놓은 그 토대 아래서 이제 경제 성장을 굉장히 탄탄하게 시켰죠. 자, 그때를 살아본 사람들을 알 겁니다.
전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할 때 바로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전 81학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재임시에 거의 학창시절 끝을 다 마무리했던 거죠. 야, 그러면서 진짜 제 공부는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증산 선생을 만나고 그러면서 진짜 공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더 많은 책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모습이 선봉장에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머슴살이 마지막을 장식한 분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판이 짜여지고 그 막장으로 가는 테이블을 끄는 이는 영삼이었고 막장의 끝을 보는 이가 바로 문재인이라는 것을 지금 세상 판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우리 판은 우리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 알지만은 전 세계인이 고조선 유민들의 피가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상 사람들이 조선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는 벌어지는 일은 우리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계 판도에 의해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속에서 자, 이 판세가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그 자체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판이,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판이 어떻게 결말될 것인가? 결론 지어질 것인가? 또는 끝을 볼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걸 볼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때까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을 했을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제가 맨 처음에 2019년 4월에 맨 처음에 방송에 나갔는데 그때는 맨 처음에 방송할 때는 단지 우리 이 남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계속 고조선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조금 언뜻 비쳤죠.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왜 아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이야기할 걸 안 하느냐. 그때부터 확 달라졌죠. 이제 이 방송을 들어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방송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짐작하는 분이 있구나.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이제 보여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정도가 심해집니다. 정도가 좀 깊어지죠.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이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지금 아마도 증산 선생을 신앙하는 단체를 거쳐간 사람들이 몇 천만 이상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태울주는 다 알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울주 기운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태울주 기운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합니다. 실제 그 기운을 쓰지 못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은 하늘 기운이 막혀있기 때문에 태울 기운을 쓸 수가 없다. 하늘 기운이 열리면은 이 기운을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서 전해줄 겁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지만 어떻게 맞지만 어떻게 보면 틀립니다. 자, 역사를 알게 되면은 이 반만년의 역사 문자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울주 기운이 몸속에 이르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탔습니다. 왜 많이 다쳤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추위를 안 타게 되더라고요. 몸에
열이 나더라고요. 근데 몸에 그렇게 열이 나는데 체온을 재면 35도를 넘지 않아요. 거의 34도 1분, 많이 올라갈 때 9분 이 정도 되고 36도도 안 되고 35도를 넘어간 적이 별로. 이번에 제가 이제 이전에 각 직마다 체온계를 각 배달해 주기 있었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래서 계속 재고 그렇게 해봤죠.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몸에 열이 체온은 그게 낮는데 몸에 열이 나더라고요. 만약 체온이 높은 상태에서 열이 나면은 이건 골이 아파가지고 이 신경이 다 터지게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체온이 낮으면서 맥박이 보통 72번, 한 52번 뜹니다. 자, 그것은 뭐냐.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맥박하고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체온이 높아야지 모든 질병을,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체온이 낮은데도 그 바이러스를 다 예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서 몸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도 체온은 35도를 안 넘어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체질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체질? 후천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수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고, 이거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답이 아니죠. 평균치고. 자,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 몸하고 틀려져요. 이것은 분명히 느낍니다. 자, 그것이 사람이 몸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남을 살릴 수 있는 살다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5.18 광주 사태가 성공해 이 땅에 북한 치하의 공사가 되었더라면 2조 때 천출로 태어나 살아생전 사람 대접 한 번 못 보고 살았던 2조 때의 노비들이 원하는, 자, 그것이 518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손들에부터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박탈되어 세상이 더 참혹하게 바뀌었을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한 사람이 여자가 원한을 풀면 온열에 서리가 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원한이 천지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자,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몇 수십조가 됐겠죠. 그 사람들이 원한이 있으면 이 지구 자체를 폭파시켜버리죠. 자, 원한 없게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병이에요. 그래서 병으로서 3차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3차 대전은 무기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병으로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모습은 3차 대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3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릴 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짱개미쇼 했거든요. 짱개미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때도 제가 62년생이니까 해방되고 한 17년 이때도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일제시대 때 공부 하셨던 분들이니까 아마 그런 일본의 어떤 잔재가 아니죠. 일본식의 그 어떤 습성이 그대로 전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다 짱개미쇼가 더 익숙하게 들립니다. 할 때 한 번 해가지고 지면은 우리 한 번 더 하자. 3번, 3세판이다. 해가지고 3세판에 어느 결정을 짓지 않습니까? 세 번째예요. 3차 대전이에요. 이제 뭡니까? 인간이 이제 사람으로 되는 그런 판을 연다는 얘기예요.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자, 인간이 인두껍을 써가지고 사람 행세를 했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사람을 고르기 위한 마지막 판이 바로 병으로서 이 판을 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빌 게이츠가 이제 천연두로 뿌리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판을 이제 끝내겠다라는 얘기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 게이츠가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이 아니죠. 그들은 자연의 순리대로 이치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악인은 악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한 사람은 악을 소멸시키지 않아요. 그 선한 마음 때문에. 자, 영삼이 이후 좌익 발갱이지 한 대통령 조상력은 2조 때 박해받아 살았던 천민들이었다. 그들이 원하니 전두환 대통령 덕분에 자손을 타고 풀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해원 시대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5.18 세력들 또는 좌익 빨갱이들은 어떻게 보니까 굉장히 생각 잘못한 게 걔네들은 일본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네들은 2조 때 그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자손이에요. 그것을 끌어준 게 그 신분제 폐지를 하게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덕분에 자기들이 대통령도 하고 뭣도 하고 큰 소리 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일본에 감사해야 되고 천황에 가서 인사 굿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번 나와요. 개대중이가 일본 천황에 가서 상에 가서 크게 인사하는 그런 사진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건 그건 진짜 잘 한 겁니다. 아는 거,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근데 반일을 하죠. 반일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걸 하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가서 조무를 하면서 머리 숙여 인사해야 됩니다. 지금 정치 세력들은 전부 다. 그런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 덕분에 자기가 해원하는 판을 더 크게 해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판단 미스죠. 판단을 미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로 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대순정경, 즉 대순정경 증산훈 선생이 하신 말씀을 쓴 책입니다. 기록한 책입니다. 한 사람이 원하니 능히 천이경을 막히게 하느니라. 자, 이런 원한을 하나씩 푸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십니다. 전두환 장군이 있었기에 5.18을 밑밥으로, 미천이죠. 바탕으로 좌익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에 행세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가령인의 원통함 없이 마음껏 풀라는 하늘의 배려인 것이다. 아니 그들이 하니 차원이 달린 세상에 더 이상 앙탈을 부리지 않도록 원과 하늘을 끌어주는 것이다. 이제 다음 세상에 가서 아주 평화로운 세상, 서로를 위하는 세상이 됐을 때 그 원과 한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풀어내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아주 난매 상태에 빠져도 괜찮은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 하더라도 절대 난잡하더라도 절대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이것은 주역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난잡해도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것을 알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좌익 발갱이뿐만 아니라 보통 인간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단지 지금이나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 지금 현재 삶까지 결정을 짓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안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눈이 열리려면 모두 다 무당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치를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무당은 그 차원이 낮은 그 귀신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치를 공부하면 10차원의 세계에서 노는 거예요. 이치를 공부하면은. 그러니까 이치를 공부하고 그 이치대로 아 이게 되구나 세상이 되고 있구나. 만약 제가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그냥 너부러져서 그냥 입을 아버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해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면 알수록 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돼야 되고 현실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긋나게 살다가는 반드시 옆으로 삐껴나갑니다. 절대 이 도라는 것은 현재 지금 여기에서 잘 사는 거지 내일 과거에 얽매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면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자, 왈가불가지 지금 또는 지난 날에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조만간에 어떤 일들로 나타날지 모르게 지금 눈앞에 놓이는 이권의 눈이 보라 아웅다웅한 것이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적어도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 또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사실 이 방송 재미없잖아요. 그것도 이 재미없는 방송을 그냥 한 10분, 20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2시간 정도를 하게 되니까 이 인내를 가지고 이게 듣는다는 그 자체도 참 대단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듣는 분은 그런 사이에 눈이 다르게 열려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세상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에 따라서 그 몸이 변화하려고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몸이 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자기가 어디가 아팠는데 괜찮아졌다 하고 얘기가 그렇게 하는 얘기도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재직 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있고 모종의 일들을 사연하는 것을 보면 하나하나의 일들이 세계사의 획을 긋는 현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일들이 기획하고 실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자, 근데 이것을 알고 나는 이 한 해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큰 판에 조선 인민은 바돌이라 바둑 돌이라 돌 놓는 대로 누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아주 핵점을 짚은 거죠. 누가?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점에 간 겁니다. 자, 이 판은 증상한 선생이 이렇게 우리나라 형세의 판을 어떻게 봤습니까?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또 훈수를 둔다고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련과 미국이 판을 대하고 판이 끝났잖아요. 중국과 이제 미국이 보는데 이 판이 끝나고 훈수하는 건 중국이었고 한 번은 일본이었는데 이 바둑을 다 두면은 그 판과 바둑돌은 다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주장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걸 알고 명확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한 방송을 쭉 보면은 이제 이것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를 어렴풋이 짐작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방송은 몸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몸이 만들어지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뭘 한다고 해. 뭐 해라. 하면 그럼 될 거야. 이렇게 남이 누가 얘기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맞아. 확인도 안 해보고. 이제 내 몸에서 이러져. 그것은 이렇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잘못 배운 그 원한이 많이 쌓인 할아버지가 자기 원한 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삐뚤어지게 되죠. 전 나쁜 놈이야.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했죠. 천재가 아는 것이 많은 천재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한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많은 것을 아는 천재한테 무엇을 배울 것인가? 를 물어봤을 때 뭡니까 답이? 바보는 전혀 자기 자만심, 암만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옳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재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모습, 바보의 하나의 모습에 저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아, 바보는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가? 그것을 연구합니다. 분명. 그래서 그렇게 배웁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 사람을 이해해버리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그랬구나. 그 사람을 뭐 어떻게 변화시킨다? 안 되는 거죠. 이미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돼가지고 되면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 몸을 변하게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아팠던 몸을 치료하면서 이것을 왜 그렇다 원인을 알려주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아픕니까? 기혈이 다 막혔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자, 요즘 다니다 보면은 기혈이 막힌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예요. 제가 참 열의 아홉도 아니고 거의 다 막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혀 있고, 이렇게 막힌 상태에서 다 넘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또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드론 성정에, 한번 기드론 성정이나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는 제일 많이 사는데 425만이 산다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425만은 깨어진 사람들, 깨어난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몸이 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나중에 이제 되는 거 보면 알겠지만 그 정도의 사람들이 정신을 깨겠죠. 425만 같으면 지금 서울에 아주 굉장히 작죠, 이제. 그때 한번 보면 알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부흥케 한 박정희 대통령이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그 기반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더욱더 강하게, 부강하게 만들어 우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개최하고 소련과 동구의 공산권을 해체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전두환 대통령이 무엇이었던가? 이조와 명청을 빨면서 자기들 왕권 유지하기 위해 자기 백성들로 천출로 만들어 원과 하늘을 맺히게 되었는데 그렇게 쌓인 원한을 풀고 즉 적폐청산할 수 있는 해원판을 깔아주게 마당새 즉 머슴들이었다. 그래요. 적폐청산. 이거 문재인이 들고 나왔지만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한 대통령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말을 잘했죠. 적폐청산이라. 그 적폐는 대한민국에 쌓인 적폐가 아니라 2조 때 쌓여진 적폐란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쌓인 적폐가 없어요. 사실. 물론 이제 문재인이 말한 적폐는 뭐 민주주의하고 이 나라 발전시킨 게 오히려 적폐라고 하면 적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글을 더 붙이려고 글을 쓰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썼던 하는 글들이 딱 생각이 나서 갖다 한번 붙여봤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사회도 4달치는 어느 날 쓴 글. 자,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재인이 맡은 역할은 대한민국을 파탄나게 하는 것인데 취임한 지 4달 조금 넘었는데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이 문다는 소리가 들린다. 대한민국은 신라나 고려 그리고 이시조선처럼 몇백 년을 존속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시조선 518년 동안 평생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천추의 한을 머금고 죽은 귀신들이 한을 푸른 무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지금 목에 힘을 힘주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중부 패당이 조상력을 보면 거의다가 이조 때 천민이거나 노비였다. 그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붙어 원을 푸는 즉 해원하는 무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문재인이 집권 초기에 줄곧 입에 달고 다닌 적폐청산을 하게끔 한 분들 중에 바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이하 김영삼, 개대중의 노무현이
적폐청산을 했기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할 수가 있었다. 그거 당연하죠. 자, 신분에 어떤 제한이 있었으면 될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천민이나 노비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결정할 시 서툴다.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숙자들, 한번 노숙에 맞들이면은 이 노숙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무데나 세상 천지가 자기 방이고 뭐 자기 무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때 되면 밥 줘. 때 되면 그냥 추울 때 좀 깔고 자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노숙의 집을 마다 또 자기 해. 세상 편한 게 노숙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냥 몸이 가는데 남이 해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을 그렇게 흘러버리는 겁니다. 개대중의 노면에 이어 문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 그냥 있는 거 퍼주고 생색만 내려고 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었으면서 피하의 구별 없이 사사건건 적국인 북한이 편을 들고 북한을 도와주려고만 했다. 지금 문제는 전 세계가 그 당시 그랬죠.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북한을 도와줄까? 지금도 역시 그렇잖아요. 이제 끝말이 됐으니까 그냥 이것은 조금 안 보이지만은 무슨 방법이 없을까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파탄내는 방법을 취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원전 폐쇄라든지 군 병력 감축이라든지 등등 더 많지만 구태여 그것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를 못 느낀다. 대한민국 끝나면 해원하는 무대가 끝난다는 말이고 원을 푸는 시간이 마무리되고 끝나는 순간 빨갱이들은 순식간에 지구를 떠나게 된다. 왜 떠납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천연두가 오게 되면 우두를 맞고 이렇게 그 백신을 맞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천연두가 온다. 자, 자기 면역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병균이 들어온다. 다 죽습니다. 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때 일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병이 올 때 그 병이 섞어져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지금 증산 선생을 따르는 여러 집단들은 이제 천연두가 오면서 이제 세상을 뒤집힌다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나는데, 과연 그네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질까요? 맨날 당구만 파는데? 아닐 거예요. 큰일 납니다. 당구를 벗어 던져야 돼요. 허상을 벗어 던질 때, 진정한 자기가 태울 줄 기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네들이 버릴 수 있을까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어떤 증산 선생을 따르던 단체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던 사람이 다 아팠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군 받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몸을 해야 남을 해야 하게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남을 태울 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두어 보시면 알 겁니다. 북에서 내란이 터진 북사도 전라이라 항상 얘기했죠. 전라도 군사가 나중에서부터 이런 물을 병에 돌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 넘어간다. 자, 이제 그것이 시초가 천연두입니다. 이제 천연들이 많이 나왔던 것은 이런 시간들이 곧 닥친다는 얘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 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이 방송을 하면서 방송에 나갈 때 3년 안에 뭔가 터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면서 생각이 난 건지 하고 방송하게 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 줄곧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천연두 터지고 나서 이것을 대발하게 되면 엄청 급격하게 돌아갑니다. 급박하게.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못해요. 지금도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또 백신
때문에 또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해질 겁니다. 자, 우리 보세요. 만약 천연두가 돌면은 그거 보이는 거예요. 만약 천연두 앓고 나면은 공부가 돼요. 낫는다 할지라도 치사율이 30%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백신을 맞으려고, 천연두 백신을 맞으려고 거둥대둥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더 큰 게 탕 터진다. 이건 뭐 정신 차리지 못하죠. 자, 이 상황을 조성하기 하는 문재인이 박근혜를 사기 탄핵하고 서둘러 대통령 자리에 오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란을 불러오기 위함인데 지금까지 문재인은 그 몫을 생각하는 것보다 잘 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우리가 흔히 전에 이렇게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고 문재인은 고종이 어떤 고종 후생이 아닌가 라는 말을 하고 고종하고 문재인 하는 일이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고종이 청에 붙는 것이 자기 왕권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일본에 붙어야 하는 것이 더 나을까 하다가 이 땅에 청일전쟁을 불러일으키고 그 청일전쟁은 세계의 대란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와 똑같은 짓을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짓은 3차 대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자, 일어났잖아요. 지금 무안에서 뻥 터졌잖아요. 이제 병. 이제 이렇게 병이 터져가지고 그것을 왜 무안에서 왜 났습니까? 문재인이다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 덕분에 그런 거죠. owing to가 되죠. because of 그런다 owing to 뭐 덕분에 thanks to 뭐 이런 얘기로 할 수가 있겠죠. 왜? 그것은 더 좋은 쪽으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바둑들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려지는 거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끔 내세우는 거죠. 내세우는 겁니다. 자, 세계 3차 대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자, 지금 3차 세계대전 중이죠. 그 전쟁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무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외면하고 있다. 무기와 화약으로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벽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다음에 천연두가 예고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급살이 온다. 자, 이것도 이제 동국비서에 나오는 말인데 동국비서는 그 증산 선생의 첫 번째 성도인 김연열 성도가 그 증산 선생의 말씀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그게 동국비서인데 동국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대발.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뿌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무안에서 터졌죠. 중국 무안에서 터졌지만 그것이 세계 각국으로 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연두 만약 그 천연두균을 동시에 터뜨리면 이거보다 더 빨리 천연두가 대발하겠죠.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을 알아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우연치 않게 20대 이 증산 선생을 만나게 됐고 이렇게 만나면서 더 깊은 공부를 하게 됐죠. 그 덕분에 동양하게 돼서 더 깊이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의학까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는 자, 의사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기를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혈자리, 기혈자리 어떻게 우행으로 어떻게 상급과 보완을 하냐, 상부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하면 치고 가는데 그것을 못 읽어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 이것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 모두 다 큰 의사입니다. 의원이죠. 이제는 천지가 대병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런 의원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혈을 뚫어가지고 혈맹을 뚫어가지고 바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 무한 폐렴인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요동을 쳤고 그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백신을 만들어 처방을 했지만 국내에서는 백신을 맞고 죽은 자들이 코로나19에 걸려 죽은 사람을 이미 초과했다는 것이 보도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백신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여기에 빌 게이츠는 코로나는 약했다. 더 센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천연 테러의 경고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를 뿌리고 백신을 만들고 또 천연두를 언급하는 것은 이제 하늘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이니까 뭡니까? 이미 짜여놓여진 천지울로에 대해서 그 깃틀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시간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 시간대가 하늘이 이미 설정해 놓은 시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폭탄, 지금 짝깍짝깍 해가지고 이제 거의 0에 이제 도달할 때가 된 거죠. 인간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도록 짜여져 있구나 하는 생각할 수가 있다. 공병원이 세경으로 5까지 줄이겠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 그렇다면 계속 지독한 질병들이 예고되어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대로 되는 것을 보고 저도 섬뜩하지만은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더 자신이 더 수행에 집중하게 되고 하면서 몸이 더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혈자리,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있을 땐 어디가 막혀서 되고 있구나까지 읽게 되니까 내가 그 일을 거의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몸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경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운으로서 모든 사람은 치료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아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 몸 자체가 교과서인 거죠. 그 교과서를 맨 처음 삼은 제 몸이었습니다. 사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1급 장애인이 됐는데 맨날 한 10년 다리 질질 끌고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서 있고 다닌다는 그 자체가 이건 설명되는 거 그냥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하나님 공부, 염제신 우리 역사의 기본적 그 역사의 뿌리를 내리신 그 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염제신동씨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주의 근본 자리를 찾는 태울주 훔자가 뭡니까? 소로 훔자예요. 소가 뭘 나타내? 우리가 서울에 계신 분은 한번 저희 조계사 한번 가보세요. 거의 15도가 있습니다. 그 본당에 15도가 그려져 있는데 아마 큰 전에 다 15도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자, 15도가 맨 처음에는 붉은 소예요. 나중에 백소로 데려온 과정이 15도죠. 백소로 데려온 과정인데 바로 가을 세상으로 가는 깨달음을 얻는 그것을 구도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를 꿈에서 봤다고 합니까? 조상을 봤다고 그래요. 왜 조상을 봤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염제의 신동실을 우두인신으로 표시했어요.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다 힌트를 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반 사람들이 쭉 내려왔던 그 사실을 보면은 그냥 나온 게 없구나. 그냥 사람들이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근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구나 하는 것은 문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몸이 되어져야 되고,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양새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천연두가 터지면 이제 그건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 천연두가 터질 때, 어디로 가야지 내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고조선 역사, 거기다 문자 얘기를 좀 하고, 터닝 포인트하고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죄소시기의 고양시는 주로 배주자죠. 배주자를 왜 썼습니까? 배주자. 우리가 잠배 있지 않습니까? 조상님께 잔을 올리시는 분이라고 해서 주자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 고조선 때 우리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을 차용해야지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유와 성무제, 전에 성유와 성무제에 관해서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표시 지족, 자, 시를 표시하고 족을 기록한 금문이 제전옥 사종선 성시 부부의 이 종손이에요. 그러니까 손자죠. 이 분이 오해씨예요. 늘상 얘기했죠. 오해씨는 순임금과 같이, 그러니까 순임금의 이게 부계쪽으로 보면 형님이 되지만 무계쪽으로 보면 삼촌이 됩니다. 부비 족을 기록한 계기, 얘기, 그러니까 이게 기록할 지자거든요. 지족 얘기라는 것은 안 이상. 그러면 목의 괴, 이 8자 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변별하여 등이 통독통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을 보고 그때 글자를 보고 이 글자가 왜 쓰였는가 볼 때는 그냥 그림이에요. 그런데 뭐 그 글자를 보다 보면은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일반 사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보면서 그냥 몰라도 이제 보다 보면 그거야 이렇게 알게 됩니다. 명물을 모룩하면 면추가 같다. 또 이와 유사한 목의준이라고 하죠. 목의준이라는 8자 금문이 있는데 역시 왼쪽과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정명 8자가 있으니 다음에 언급하겠다. 자, 목의 괴. 자, 요 별표 2개 한 것은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쓴 겁니다. 목의 괴, 소 김천시 따님에게 서천에서 태어나신 정옥 고양시가 장가든 정비 칭시인 모개와 아들 성축, 그리고 성축의 정비인 불씨를 괴모신, 상자괴죠. 괴모시 신주다. 4300년 경만에도 이렇게 선조를 모신 기록이 명백하게 남겨져 전해져 오고 있다. 자, 그 얘기는 어떤 이제 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약간 틀리게, 그러니까 전설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미 다 땅 속에, 그러니까 청동기에 새겨져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선조들, 우리 선조들은 반만 년 전에 아주 멀거먼 옛날이죠. 그때 우리 역사도 모르고 헤맬 거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청동기는 잘 녹이 슬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전해준 거죠. 왜 지금 나타납니까? 지금은 가을 시대.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이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지의 구역에는 목에는 2글자 해석 외에 주위 윗글자를 양수 봉주형, 이게 뭐죠? 2 손으로 줄을 받든다는 얘기죠. 주위 아래 글자를 자집기형이라고 해석하고 또 목의 아래 글자를 을반문, 족형이라 해석하고 을 거꾸로 쓴 문자다 이런 얘기죠. 발의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래 해석하고 을부라고 읽음으로써 전 명물을 통독통해할 수 없었다. 자, 이 동그라미죠. 이게 동그라미, 이게 제전옥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정옥이라고 이렇게 다시 명명을 하긴 했죠. 자, 이분이 제전옥 고양시가 전설 속에는 옥황상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전옥 동그라미가 제전옥 늦은 시기에 시칭한 것은 앞서 여존명이 왕을 주자라고 주자는 누굽니까? 제국이죠. 이 자는 사위를 말하죠. 그러니까 제전옥 고양시의 사위, 그러니까 주자라고 불렀다는 고종 중에서 이미 확정적인 논증을 한 바 있다.
제조력의 후세 자손 중에서 또 주로 족칭을 삼은 이가 있으니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성유와 성부적 명문이 조주와 목의 괴와 목의 준, 명 중에 주는 모두 제조력 한 사람의 시칭이 된다는 것은 다음이 두 가지 제외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첫째, 제조력의 배우자 모계의 개는 모계의 고족에 속한다는 족칭과 성표로 구규라는 개념이며 구규가 뭡니까? 자, 목수와 사용하는 컴퍼스죠. 이것은 뭐냐? 복희 여와도에 이게 지구이지 않습니까? 어떤 규칙을 삼아서 그 규칙대로 산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또 규문이란 규의 성원과 자, 소리의 근원과 뜻의 근원에서 나온다. 자, 규문, 잘못이면 죄를 따져 물음. 근데 또 우리가 규는 할 때 규방할 때 또 규수방, 요새 목재 이름도 규수방이라는 것도 있죠. 규방인 것은 집에서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이죠. 자, 고조선 때 그 쓰던 문자를 우리는 그대로 써요. 그것을 보고, 고조선 시대가 바로 우리와 바로 연관이 되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자 모계의 족칭은 시칭이 되는데, 여기서 성자, 얘기상에 조주 밑에 있는 부계의 개가 되었다는 근거가 있다. 이 부계가 모계 얘기상의 두 여자는 조모계의 아들이 되며 이 부계가 대부일계시죠. 성축이라는 분이에요. 이런 측면 외에 바꾸고 말하면 모계와 제조력의 아들은 계란 모계의 족칭을 성씨로 삼았으며 성씨는 자, 이 깃대에다가 이 깃대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양시에 그 윗대인 염제 아니 신농시 그 분의 표대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축이다. 그래야 이 개가 다시 아들을 낳자 아들이 지금 불을 따라 또 그릇 안에 또 이제 잡고 있죠. 그리고 지어졌는데 성씨를 선조로 봉사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성축의 그 밑으로 성이라는 씨가 성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성씨는 저는 고양시에 바로 장손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성씨들이 대부분 보면은 점잖아요. 자, 시칭이 모의 성씨를 따랐는가 또는 부의 족씨를 따랐는가는 변화를 근거로 왕실이 변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 모계가 성할 때 또 부계가 또 성할 때 그때 성을 삼았다는 얘기도 될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모의 족성을 따라 부계라고 불렀다면 이는 왕실이 모족인 때고 왕실이 모족인 때예요. 부계.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할 때 개는 개집. 그래서 개씨 집안의 개집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머슴이라는 개집안은 그렇게 굉장히 고조선 때 아주 귀한 말이었어요. 귀한 집안을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이 조선시대 때 머슴과 계집총, 그러니까 노비로 부르는 지칭이 됐죠.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가 이 조선 이조는 우리의 그 엄청난 역사 사실에 그것을 말을 완전히 비틀어 버렸어요. 그 짓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좌익 빨갱이들 하고 있습니다. 말을 비틀어요. 원래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라 말만 입 빠르게 말만 하면서 말과 다르게 행동을 하죠. 언행일치가 한마디로 안 되는 겁니다. 이는 왕실이 모족인 때이고 부의 시칭을 따라 족실을 부르며 왕실이 부족인 때로 이들은 모두 왕족을 존중했던 표현이다. 따라서 모계라고 쓴 그릇은 제국이 왕위를 승계한 이후에 제정국 손자 때 속한 이 만든 제조 얘기이며 제사 지낼 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 쓴 얘기이며 이 성자 기는 제조록 시기에 만들어진 명시 얘기라고 단정할 수가 있다. 5번은 십자 같은 거죠. 이 괴의 상형체이다. 주씨 부부와 그 아들 부부가 모두 괴 안에 있음은 이들은 벌써 선조가 되어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조주와 주가 같은 사람이고 부계와
성축이죠. 그러니까 성축, 부계. 그래서, 그, 칼에 대부일계가 있습니다. 대부일계시는 앞에 나온 대부일계는 성축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도 대부일계라고 썼는데, 그 부는 구축이죠. 두 번째 아들. 이 같은 사람이라는 상수란 두 가지 논점 외에 논증이다. 이 상황이 두 가지 논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부계의 시칭임 에서 이야기해보자. 성을 해석한다. 자, 우리가 성자는 아까 깃발이 있고, 이거죠. 요것을 한번 이제 정확하게 한번 또 어떻게 근문신구에 쓰여져 있는 걸 잘 보겠습니다. 괴와 준이 두 명물을 대비해 보면, 자, 두 개가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맨 앞에 있는 글자는 세 분과 결합해 하나가 될 글자로 각기 나누어 쓴다면, 이 기대잖아. 기대를 잡고 있는 건 이제 저는 고양시를 말하고, 이 기대 하나에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전혀 고양시고, 기대는 바로, 염제, 신농시 그분을 가리키죠. 자, 9번과 10, 그러니까, 사람인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로 나눠지는데, 이건 깃발이죠. 깃발고, 사람인자 세자로, 이것은 뭐뭇이 변필로 주시조의 가지가 번창한 것을 나타낸다. 이거는 변체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시 변하여 이렇게 쓰는 것은 이후에 진화된 것이다. 좀 점차적으로 변화해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다. 이게 정말 연화라고 말하는데, 연화란 말은 우리말을 안 씁니다. 근데 진화란 말로 바꿀까 이렇게 했는데, 진화란 말도 여기서 진화는 조금 앞으로 좀 더 나아지는 건데, 연화된 것은 점차적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말은 우리말을 안 쓰죠. 된 것이다. 글자의 형태로 볼 때 이는 분명히 봉급 위에 깃발을 세운 것으로 본시적 불악이 군비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교역이 진행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많이 약탈을 하고 같은 시장이 열리면 그 시장을 보는 군대들이 주의를 싼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시적 불악의 군비에 의해서 군비로 보호되는 교역이 진행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이로부터 성시성이란 소리의 근원과 뜻의 근원이 나온다. 이 족자죠. 이 족은 주자 족이 규본을 가지고 있다는 상현체이다. 옛날 주와 축은 같은 자로 황제의 후손을 축에 봉했다. 라는 축이다. 따라서 봉급 위에 깃발을 세운 것은 또 제사나 기도드리는 장소라는 개념도 된다. 축은 북의 시족의 조를 주라고 부르는 데서 나온 음표이며, 성은 자연히 모계의 족시에 속하는 음보이다. 이러한 해석이 오는 것일까? 한 사마의 사기 초세가에 초의 선조는 제전의 고향으로부터 나왔다. 자, 그런데 근문을 공부하다 보면 전의 고향시는 그 초나라 그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초나라 쪽에, 그러니까 염제 신농시 그분이 이제 왕위를 다 하시고 이제 호남성으로 이제 내려가셨을 때, 그때 대화 주씨와 그 성숙, 그러니까 제전옥이 받아들인 성축을 같이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근문신고를 보면 초나라는, 성축은 초나라의 시조다. 그러니까 초나라는 성축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칭을 나왔다. 칭이라는 것은, 칭은 성자하고, 자, 우리가 이제 왜 일을 성자하고 뭐 고를 칭이죠. 그러니까 저울칭. 그러니까 저울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어떤 거래가 성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칭자와 이룰 성자가 같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라는 기록이 있다. 칭과 성이 옛날 서로 통했는데, 동의존 중에서 제지칭 가래 작희존이라는 명문이 있어. 자, 근데 요거 칭자가 아까 이게 칭시할 때도 근데 인자가 그러니까 요 칭자는 이 자판에 없더라고요. 자판에도 없고 사전에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인자 빠지고 해서 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시할 때 요 칭을 아까 그 위에 있는 칭 이야기할 때 바로 요 칭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같은 자라는 좌증이 된다. 칭과 칭은
옛날과 오늘의 글자로 설문 단주에 지금 모두 칭을 쓴다. 이건 일컬을 칭자로 되죠. 칭을 쓰이게 되자 칭이나 칭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나온다. 이상은 괴와 존이 두 명문이 조주와 모기의 아들이 확실히 성축이란 두 글자가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 좌전에 옛날 고양시가 제자 8인이 있었는데 창여 퇴계 일이야 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명문상에는 모일급에서 4명, 자일급에서 2명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2명은 그 8명 중에서 6분만 기록이 되어 있고 2분은 기록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창에는 응답 근문 성취 구전되어 온 기음자이다. 또한 기원전 500년 경의 기록으로 방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기록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조선 그때 문자로 전해지는 어떤 역사적 사실은 우리말로 해석해야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남조선에 쓰는 이 말이 들어가야 제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고조선은 바로 우리 직계조들이 세운 나라였다. 그러니까 오제 봉기가 이제 고조선 봉기로 불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은 오제 봉기가 사기 맨 앞에 나오는 사마천에서 사기 맨 앞에 오제 봉기가 있는데 오제 봉기가 고조선 봉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고조선 봉기인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왜곡을 시켰나? 그건 누차 얘기했죠. 이제 비틀어진 게 바로 잡혀집니다. 자, 역사가 바로 잡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세상이 다 바로 잡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매듭을 풀 때 맨 끝 앞에를 풀면 다 풀립니다. 그처럼 이제 거기가 풀려지는 겁니다. 그 역사의 시작. 역사란 게 뭡니까?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런 시기부터 역사 시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가 누굽니까? 염제신농시입니다. 자, 그것도 영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단지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그것이 왜 히스토리인가? 스토리긴 스토리인데 히가 누구냐? 염제신농시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동서양에 맞춰서 동서양의 문화가 염제신농시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문화가 전 세계의 문화를 일으키는 그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문화는 별다른 문화가 아니고 우리 문화 속에 포함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리랑을 듣고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하여튼 요새 이렇게 아리랑 안 하니 원래 그 아리랑 노래에 여러 가지 지방마다 아리랑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리랑을 할 때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집니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우리 선조들이 고조선 곡부를 떠나면서 고조선의 수도인 곡부를 떠나면서 그 한이 남아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이 심리가 될 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아리랑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버리면 심리도 못 가서 발표가 난다.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답을 다 나왔죠. 우리 뿌리 역사를 알아야지 태울주의 기운이 제대로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산 선생을 따르시고 공부하는 분들, 당군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이제는 문자로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는 이 역사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이 태울주를 해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 속에 엄청난 고통이 오겠지만 이런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무서운 말이 될 수가 있고 대단한 말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눈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귀와 눈이 먼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 역사의 문이 닫히면은,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으면 절대 못 봅니다. 뭔 개소리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부를 해보게 되면 그냥 알게 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이제 뭐가 다 됐습니다. 이제 좌고우면할 것도 없이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태울 줄 아세요. 훔치훔치 태어전 사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냠리 사파. 이걸 꼭 하세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어떤 일, 그건 자기의 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누가 푸느냐? 자기 스스로 풀어내야 됩니다. 못 풀겠다, 여기 오세요. 풀어드립니다. 자신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풀 수 있게끔 같이 서로 그 업을 풀 수 있게끔 도와줄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터닝 포인트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터닝 포인트를 보면서요. 왜 내가 터닝 포인트를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터닝 포인트란 자체가 전환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바로 여름 시대에서 가을 시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 선천적인 관점, 지난 어떤 종교성에 빠져가지고, 난 예수가 최고야. 난 부처가 최고야. 이거 붙잡고 있으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던져버려야 돼요. 깨야 돼요. 자, 우리가 불행해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잘못 알고 잘못 받아들이면 불행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불행인지 모르고 불행한 것을 찾아가고 따라간다는 얘기죠. 불행이 아닌 행복을 찾아야 돼. 물론 행복은 못 찾겠지만은, 행복을 찾을 길이 없지만은, 불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뭡니까? 바르게 아는 겁니다. 자, 바르게 알 때, 바른 기운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르게 아는 건 시와 때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름엔 여름 옷을 입고, 가을엔 가을 옷을 입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물 먹을 때 물 먹어야 돼요. 밥만 먹고도 살 수 없고, 물만 먹어도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음양조화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왜 얘기를 하냐. 자, 음양을 분리하면, 마음과 물질을 분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같이 보는 눈이 열릴 때, 이제 실제적으로 몸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형성될 때 모든 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마음과 물질을 분리한 것은 분리된 대상을 구분하는 기계론적 체계로 우주에 대한 관점으로 이끌었는데, 자, 이부분적이죠. 자, 이부분적 사고는 굉장히,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이고 물질은 물질. 마음 것은 마음적으로 가고 물질은 물질적으로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미시적으로 볼 수가 있죠.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더욱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세상적 괴리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신이 주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죠. 이는 교대로 차례로 기본적인 물질적인 빌딩 블록으로 축소되었으며 각각 다른 블록으로 축소되었으며 그들은 빌딩 블록의 특성과 상호작용은 모든 자연사가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자, 빌딩 블록 때 블록을 세우다 라고 말해서 이게 해석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그게 해석을 따로 했습니다. 빌딩 블록은, 자, 모든 개체는 따로따로 존재하며 서로 보완하면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정된다고 본 것이고, 문제가 생긴 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보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몸에, 자, 지금 현대의학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간이 안 좋다. 간이 안 좋으면 그냥 간을
안 좋은 부분 도려내고 또 이식을 해버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간이 안 좋게 된 것은 뭡니까? 이게 수생목이 되는데 방광과 신장 기운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화가 그러니까 심장하고 이제 몸의 우주를 돌리는 어떤 주체는 수화 기운인데 수화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간에 무리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화 기운을 온전하게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간암이 있는 사람은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방광과 신장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간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우선 신장과 방광을 튼튼히 하게끔 하는 기혈을 조정해주면 간이 좋아집니다. 자, 이런 것을 이 한의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보지를 않죠. 자, 이런 관점은 근대 서양 의학에서 또 행정관리나 경제 원리에도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런 관념은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게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사회 병영성을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멈춰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돼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그것은 바꾸면 되는데 물질적인 게 바꿔요. 근데 정신적인 것은 한번 베껴버리면 이게 안 바뀌어요, 잘. 이 사고 체계가 그렇게 형성되면, 한번 형성되면 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기계론적 사고는 이미 생태적 관점으로 과학을 해석하고 있지만 생태적 관점이 뭡니까? 이 몸을 하나가 잘못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디 부분이 잘한 게 전체적인 몸 형태로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면서 치료하면서 치료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자, 모든 병은 혈관만 튼튼히 하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뚫어주는가? 자, 대체적으로 저희 차를 재배하는 곳, 녹차죠. 지금 제가 말하는 녹차를 자주 마시는 곳에 보면 사람들이 생기가 굉장히 많이 돕니다. 나쁜 건 조금 빼내죠. 자, 커피는 카페인이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근데 차에도 카페인이 있는데 그 카페인은 몸 안에 있는 나쁜 물질을 다 빼냅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카페인은 카페인하고 차에 있는 카페인은 또 틀립니다. 차에 대한 효능이 굉장히 많죠. 차를 마시면서 모든 기혈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으로도 뚫을 수가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으로 뚫는다. 약으로 약기를 먹게 되면은 어떻게 그것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다른 것이 상하기 때문에 약 먹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미 횡령관련 경제로서 이미 설정해 놓은 그 관념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시도는 여러 번 했지만 한번 굳어진 사고체계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종교상이다.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가 지금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기서 미스랑교도 들어가겠죠.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의 가장 참혹한 전쟁은 뭐였습니까?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종교가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 어디죠? 마태복음에 있나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잠깐 안 찾았는데, 내가 살아오는데 화평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어머니와 며느리를 싸움 붙이게 왔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말은 싸움 붙인다는 게 뭐냐면 싸움을 해야지 크니까 인류를 발전시켜서 내가 왔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신교를 들고 간 나라들은 전부 다 물질적으로 엄청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구교를 갖고 간 사람들은 남미라든지 이런 데 발전이 지체가 되잖아요. 자, 이것을 기독교의 어떤 본질 자체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발전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발전이 계속 되느냐? 아니에요. 어떠한 주제면 딱 끊어집니다. 자, 끊어질 자리죠. 지금 끊어질 자리인데 기독교를 붙잡고 있다? 불교를 붙잡고 있다? 이건 끝난 거죠, 이제 떨쳐버려야 됩니다. 떨쳐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눈을 돌려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종교, 내 자신이 몸속으로, 내 자신이 정신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서 뭘 해야 되느냐?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수인이다. 이것을 잘 보세요. 이미 정해진 바예요. 그러니까 훔치를 한번 해보세요. 옛 성인들은 있는 그대로 그냥 썼습니다. 그것을 해석한 후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뻥튀기 하든지 그걸 축소시켜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반만 년 전에 나타난 고조선 역사를 정확하게 보면 그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왜 훔치인가 신동시를 찾는 도순이라 이런 말 자체가, 자, 지금은 뿔도 들어가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뿌리 찾는 공부를 하고 뿌리 찾는 주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말은, 자, 보세요. 이 목에서 까딱까딱해요. 이 밑에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나 H음이 들어가는 것은 훔하면 이 단전을 올립니다. 이제 사람은 단전을 올리고 단전을 기운에 돋궈줘야 됩니다. 그래서 히, 이런 H음을 호 해보세요. 그러면 단전을 올려요. 자, 단전을 단단히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단전이 단단해지면은 앞으로 어떤 기운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하면서 때때로 영어도 해보시고, 영어를 하는 것보다 훔이란 말을 많이 해보세요. 훔치를 해보세요. 뱃속에 울릴 때, 단전을 올릴 때, 단전을 단단하게 하는 어떤 공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데카르트 철학의 관점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좀 더 확장되었는데, 이는 분리된 부품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진 기계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어디가 안 좋으면 그건 빼가지고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근대 의학들이 현대 의학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되죠. 그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그 부분에서 치료를 해야 되죠. 자,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머리가 아픈 것은 오장육부의 병이 생겨서 아픈 겁니다. 이제 오장육부 혈맥은 혈자리는 손에도 발에도 또 얼굴에도 머리에도 다 있습니다. 그 혈자리를 찾아서 자극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이제 가면 쉴 때 머리에 이 손을 이렇게 하고 머리 톡톡 쳐보세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온몸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오장육부가 다 살아나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탁법이라고 그래요. 발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죠. 여기서 치는 버릇을 그냥 하다 보면은 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오장육부가 튼튼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의사가,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왔는데, 근데 이 분이 딱 보니까 이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가 아주 단단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아침, 저녁으로 맨날 그렇게 톡톡 치고 있다고 한다고 하시면, 그래서 그게 조탁법인데, 그러니까 새가 쪼듯이 하는 법이니까 이름 붙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온몸에 기혈이 다시 생성이 잘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건강상의 몸을 만드는 거에서 이제 여기 오지 않아도 그냥 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같이 그와 같은 기계론적 개념은 과학적 대부분에 대한 기초가 되었고,
우리 생활 많은 면에 막대한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자, 근대 이후, 자, 이 생활상, 그러니까 18세기 또는 16세기, 17세기 이때 이후는 뭐냐? 근대 과학이 시점으로 통해가지고 모든 사상과 생활 자체가 패턴이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물질에 근거를 둔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그 물질에 먼저 근거를 두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먼저 잡느냐, 몸을 먼저, 물질을 먼저 잡느냐, 다 같이 잡아야 돼요. 자, 이제 물질이 완성되면은 정신도 개벽을 해야 됩니다. 정신 개벽이 되지 않으면 물질이 암만 변해도 변하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몸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하면서 몸이 좋아진 겁니다. 만약 그냥 이렇게 하면 운동하면 좋아져 이렇게 단순히 알게 되면은 몸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다시 다 같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훈련시키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여기에 오시는 분, 맨 처음에 맨 할머니 오신 줄 알았어요. 지금 이제 거의 60이 다 돼가는데 지금 얼굴이 50대 초반으로 나이가 확 떨어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막힌 기혈만 뚫어줘도 굉장히 젊어집니다. 어떻게 제가 그 막힌 기혈을 뚫어주는가는 여기 와서 보시면 됩니다. 이론적인 학문과 정보 관료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분야를 이끌었으며 왜? 계속 세분화됐잖아요. 세분화돼가지고 세분화되면 일단 통합해가지고 다시 또 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번거롭죠. 자, 알려진 분열로 계속 이끌었으며 계속 세분화되었던 것을 말함. 마치 자연이 나눠진 부분으로 구성되어진 것처럼 자연 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이익단체에 착취당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 흔히 산에 오른다 그러면 산에 그냥 올라와서 산의 하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정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잖아요. 산에 그게 왜 정복한 겁니까? 근데 자연 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이로우면은 모든 것이 착취를 발굴하고 고갈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기 오염되고 세상이 막 뒤집어지려고 이게 요동을 치고 자, 지구 자체도 하나의 유기체예요. 내 몸이 아프면 꿈틀거립니다. 이제 지금 완전히 꿈틀거리고 있고 그 꿈틀거리면 그 움직임이 바로 사람 마음속에 투영이 돼가지고 죽여버리겠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병을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아니, 더 나쁜 새끼가 아니라 이때까지 해온 행동이 그래 해왔기 때문에 누구라 할 것 없이 누구라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나타나는 것뿐이고 또 그렇게 나타날 때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뒤집어진다.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져. 그럼 난 제 3자 입장에서 보는, 아니죠. 내 자신도 뒤집어지죠. 어떻게 뒤집어지냐. 자, 이 오정일법 뒤틀립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는 가을 기운을 담지 않은 인간들은 다 내장이 터져서 죽습니다. 내장이. 왜? 환골이 안 되기 때문에요. 환골 탈퇴를 해야 되는데 환골. 자, 골과 장부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럼 터질 수밖에 없죠. 자, 거짓말 많이 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은 이 환골을 할 때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집니다. 내장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뒤통수가 뒤꼭지, 발 뒤꿈치가 뒤통수에 닿아져도 휘어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끔찍한 상황은 그 자신이 죽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옆에 살아있는 사람에도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거죠. 야, 옆에 사람이 팍 휘어가지고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몸을 바꾸세요. 뭐 바꾼다고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지만 여기서 하는 대로 하시면 바꿔집니다. 자, 이제는 제가 여기저기 볼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저도 몸 되게 사렸어요. 왜? 제 몸에 타격이 오니까 이제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련을 시켜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몸이 스스로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에 대한 착지는 여자에 대한 착지와 구조를 맞추었으며 여자는 한간 모든 세대에 걸쳐 자연과 동일시되었다. 여자는 하나의 착지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자를 한번 하면 뭐냐, 역지를 여자를 정복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근대 사고의 그런 물질적 사고의 팽배한 그런 생각 때문이죠. 이제 그런 사고를 여자에 대한 생각, 자연과 동일시, 자연은 착취하는 거다. 여자는 착취하는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인간은 앞 세상에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여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 자,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여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있었고 엄마가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엄마의 그림. 자, 대자연이 뭡니까? 자연이 뭡니까? 우리 모국어가 뭐예요? 모국어가 mother tongue이에요. nature language. mother tongue이에요. 엄마의 말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다시 여자가 특수하는 그런 시간대에 들어섰습니다. 여자를 괄시하고 하면은 그런 습을 가진 인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제 바꿔줘야 돼요.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남자 행세를 못해요. 여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고개를 숙이면 돼요. 그러면 여자를 그 말에 응해줍니다. 내 주장하는 것보다 여자가 여자의 말에 숙은 것이 자다가 얻어먹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애들 엄마하고 살면서 경험했던 사실들입니다. 내 주장만 꼭 다쳤습니다. 그것도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그 다음에 내용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양이 많아지겠더라고요. 양이 많아지죠. 오늘 여기까지